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5번째 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신비로운 이집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집트 전문가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유성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성환 교수님께서 지금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이집트를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집트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몇 월에 가면 좋은지 좀 추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는 우리로 치면 겨울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11월부터 2월까지가 적당하고요. 이집트도 북반구니까요. 예, 북반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이집트가 이제 저희보다 위도가 훨씬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네. 예, 그래서 11월, 12월 가셔도 뭐 거의 한 18도? 딱 좋네. 예, 약간 추운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요. 예, 적어도 그냥 뭐 그 바람 점퍼 같은 거 하나만 이제 걸치시면은 네. 예, 충분히 쾌적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겨울에. 예. 예, 예, 겨울. 근데 제가 그 여행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집트 가면은 막 호객행 위에 그렇게 막 시달리는 장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일종의 문화인가요? 뭐 예, 그런- 그렇죠. 예. 왜? 그러니까 외국인을 보면 일단 말을 거는 문화예요. 뭘 굳이 팔지 않더라도 약간 그 성향이. 예, 예, 좀 많이 말을 거는 호기심도 그런 문화예요.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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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택시 한 번 타도 흥정을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흥정은 뭐 거의 기본입니다. 아, 그래요? 흥정 잘하시나요? 잘 못하죠. 가실 때마다 바가지 근데 쓰고 오시나요? 저는 흥정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단체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예. 흥정을 할 일이 별로 없고 이제 뭐 두세 분 뭐 이 정도로 이제 여행을 가신다거나 혼자 가신다거나 하면은 네. 뭐 현지인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흥정해야 될 일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계시고, 있죠. 예,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한 반 정도 부르고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예. 뭐 이제 물건을 이제 어디 가서 예. 물건을 사신다,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100원을 부른다, 예. 그럼 한 40원 정도로 낮추시고, 40원까지. 예.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한 해서 5, 60원 한 다음에 80원 정도에 아니요, 하는데 예. 더 낮춰야 되는구나. 40원, 30원 예. 부르고, 예. 그럼 그쪽에서 표정이 달라져요. 예, 표정이 달라지고 네.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막 그렇죠. 그러고 하는데. 예.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강 이제 좀 맞춰요. 예. 네. 그러면 네 사정을 봐줘서 내가 맞추겠다. 그래서 한 50 정도? 3, 40부터 시작해서 한 5, 60에 살아? 예, 5, 60 정도면은 예. 괜찮은데 그것도 이제 눈치 잘 보시고 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고. 예. 그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합니다. 예. 일단 3분의 1 가격부터 네. 부르고 선 네. 제한하시고 그렇게 맞춰가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교수님과 이집트 상용 문자에 대해서 재미나게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친숙한 편이죠. 뭐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신도 꽤 많은데요. 이집트 신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느낌을 받아서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일단 재미가 없다. 재미없나요? 이거 디스 같지만 오늘 재미가 없다. 이 콘텐츠 어떡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예. 예. 재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그리스 신화는 이제 일단 신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인간 영웅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뭐 인간적인 번뇌라든가, 음. 뭐 사랑이라든가, 드라마틱한 요소들, 불륜. 뭐 불륜, 뭐 이런 거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집트는 그런 신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서사가 나오는 신화들이 별로 없어요. 대개는 이제 신화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우주의 구조라든가, 우주의 구조?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 땅이 생겨났나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신화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기승전결에 완결된 구조를 갖춘 서사 구조가 잘 없어요. 대개는 이제 중문 안에 그냥 이 신화가 인용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대중이 접하기로는 그런 쪽이 편한데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학자들이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된다. 신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좀 해줘야 된다. 예.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이미 고대 예. 작가들이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신화집을 펼쳐내고 이래가지고 네. 번역만 해도 바로 읽게 돼 있는데 예. 이집트 신화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예. 어. 그리고 내용이 좀 근엄하다.
내용으로도 또 풀어가는 방식으로도 예. 약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아침 드라마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집트 신화는 약간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무미건조하게, 있지만 예. 또 풀기 나름이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시기상 이집트 신화가 훨씬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습니까? 영향을 준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꼭 집어서 이거는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죠. 직접적인 연관성까지는 말하기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신화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화소라는 게 있잖아요. 신화소. 예, 신화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최소 단위할 때 뭐 소를 많이 붙이잖아요. 음소, 뭐 의미소 이렇게. 예. 신화소라는 게 이제 신화 스토리의 최소 단위인데 네. 신화소 수준에서 보면은 의미 그 미친 영향들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이야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뭐 네.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뭐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 그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좀 공통된 것들은 이게 가장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예.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중에 이집트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살기 좋은 나라라서 이민자들이 많이 와요. 지금 미국처럼 이민자 지중해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이집트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네. 그 그리스인들도 많이 왔어요. 역으로 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예, 그리스인들이 이제 와서 예. 이집트 신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접하게 되는데 네. 뭐 기독교 이전이니까 그 사람들도 다신교 체제고 예. 이쪽도 다신교 체제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 번역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데 네. 여기도 태양신이 있구나. 우리도 달신이 있는데 이집트에도 달신이 있네. 그러면 이집트의 누구누구는 우리로 치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예. 비슷한 포지션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하고 권능이 예. 유사한 신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태양신이 있다. 예. 근데 우리는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이 있다. 네. 그러면 이집트의 같은- 태양신은 우리로 치면 헬리오스야.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화 번역이 이루어져서 동일시하거나 그러네. 아니면 이제 번역해서 부르거나 예.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밌네. 예. 예.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시리스 신화인데 여기 보면 아툼이라는 최초의 창조신이 있고 그 아래로 뭐 여러 신들의 족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등장하는 신들을 우리 유성환 교수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창세 신화 가장 이집트의 대표적인 창세 신화인데요. 네. 창조주가 이제 아툼이라는 아툼. 아톰이 아니라 아툼 창조주가 있습니다. 예. 예, 아툼 태양신입니다. 예, 태양신이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집트는 워낙 태양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 신격이나 뭐 권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신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도 있고요. 라는 이제 한낮의 태양. 네, 그렇게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툼인데 네. 아툼은 이제 창조주로서의 이제 그런 신격이 있고요. 네. 창조주니까 세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새로운 신들이 태어나는 걸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아툼을 정점으로 해서 그 후속 신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슈하고 테프누트라는 신입니다. 이름이 슈. 슈는 남신이고 테프누트는 여신인데 그래서 이제 한 쌍의 남신과 여신이 태어나요. 남매인가요? 예, 남매입니다. 예, 남매면서 동시에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남신이나 여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남신과 여신이 이제 결합을 해서 네. 또 다음 세대에 이제 신들이 태어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슈하고 테프누트는 공기거든요. 공기. 예, 공기의 신? 예, 공기의 신, 대기의 신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공간이 처음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다가 공간이 처음 생겼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신화로 설명하는 거죠. 슈하고 테프누트라는 신이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공간이 생겼다. 예.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게브하고 누트라는 신인데 이제 게브가 남신, 누트가 여신인데 게브는 땅의 남신이고요. 누트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땅과 하늘.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공간이 생겼는데 공간이 위아래로 구분이 되면 위는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여신이 생기고 땅의 남신이 생겨가지고 땅과 하늘이 구분이 됐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슈 테프누트, 게브누트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우주 창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 땅이 있게 됐는지까지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고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보실 수 있냐면은 무대가 완성된 거예요. 무대요. 예, 후대의 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딱 배경을 하늘 깔아줬다. 땅, 예, 배경이 생긴 거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신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신들은 게브하고 누트 사이에서 예. 태어난 4세대 신들인데, 신. 예, 예. 그래서 오시리스, 이시스, 예. 세트, 네프티스. 그래서 어. 이때는 이제 그 네 명의 신, 네. 예, 이 태어납니다. 둘 전부 다 이제 형제 자매고요. 네. 예, 그래서 오시리스하고 세트가 남신이고 네. 이시스하고 네프티스가 여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형제 자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들끼리 또 짝이 이루어지는데 또 부부가 되나요? 예. 오시리스는 이제 이시스라는 여신하고 짝이 되고 예. 세트라는 신은 네프티스라는 여신하고 이제 짝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오시리스 그 세대가 태어나면서 이제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대에는 이미 깔렸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그래서, 드라마가 펼쳐지나요? 일단 신격을 보시면 이제 오시리스가 생명의 신, 예, 생명을 키워내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시스는 남신 한 쌍이니까 네. 그 남신과 여신이 신격이 거의 똑같아요. 아, 예. 네. 예, 이제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과 관련된 신들. 예. 세트는 반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야 죽음. 되니까 예. 죽음과 파괴와 관련된 아. 신들이 이제 세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드라마가 되려면 이제 뭔가 극적인 요소가 이제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신들이 이집트를 지배해요. 처음에는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인간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신이 직접 이집트를 통치를 합니다. 오시리스 얘네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오시리스가 이제 왕이 돼서 또 얘네가라고 하면 안 되지. 신인데. 예, 이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이. 예,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네. 됩니다. 근데 오시리스가 이제 굉장히 통치를 잘하죠. 예, 잘 통치를 하는데 세트가 이걸 이제 그냥 두고 못 보니까 죽음의 신, 파괴의 신. 예. 예. 오시리스를 죽여버려요. 벌써 죽여? 예, 오시리스가 네. 이제 통치를 잘 하다가 예. 이 세트에서 죽습니다. 예. 예, 세트가 이제 죽여버리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화가 뒤로 갈수록 더 좀 자극적이 되는데 네. 처음에 그냥 죽여서 유기한다, 버린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이제 뿌려버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시스 아내가 아내, 부활의 부활의 여신이 아내가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네. 미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라. 최초로 미라로 만들어졌던 게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오시리스라는 신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미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시켜요. 이시스가 마법이 뛰어난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신하고 여신이 결합해서 네. 이시스가 이제 그 아이를 베게 되죠. 잉태를 하게 되죠. 죽었던 오시리스가 부활해서 이시스와 아이를 가지는군요. 예,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근데 이제 계속 통치는 세트가 하고 이제 이시스는 그 이제 잉태한 아이를 이제 숨어서 낳고 숨어서 낳고 숨어서 낳고 숨어서 키우고 그러다가 얘가 장성을 하니까 복수해야지. 그렇죠. 예. 그럼 삼촌한테 복수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조카하고 삼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 신은 이름이 이제 뭐예요? 이름이 호루스. 호루스 들어봤어. 예, 호루스. 이제 매 머리를 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화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제 세트한테 가서 이제 그 왕위를 요구하고 둘이 이제 싸우나요? 투쟁을 하게 되는데 싸우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싸워요. 치고받고. 두 신들 다 힘이 세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법정에서 싸워요. 누가 적법한 왕이 계승자인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왕이다. 호루스는 적법한 왕이 계승자. 우리 아버지가 오시리스고 왕이었으니까 내가 그 혈통의 이제 적자다, 적법한 계승자다.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공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신들이 이제 호루스의 편을 들어줘서 호루스가 이제 아버지의 왕위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신화가 끝나는데 요 신화가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 살이 붙고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더 정교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시리스 신화라는 신화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보니까 그 조카랑 삼촌이 하마로 변신해서 누가 물속에 오래 있는지 내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런 그게 이런 게 붙은 건가요 뒤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에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재밌게 되는데. 재밌네. 사실은 호루스하고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계보상으로 보면은 조카하고 삼촌이지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원래
이 신화적인 계보를 또 따로 추적해 보면 이게 둘 다 큰 신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영역이 있었던 큰 신들인데 네. 이 신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소위 뭐냐면 이제 육체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힘으로 겨루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누가 숨을 오래 참느냐. 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친구- 그 물가에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예. 친구들끼리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느냐. 어, 이런 거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예, 둘이 하마로 변해가지고. 근데 하마가 예.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물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마로 변해가지고 둘이 물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이시스가 또 어떤 캐릭터냐면은 굉장히 극성스러운 어머니예요. 극성스러운 어머니요? 예. 그러니까 호루스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호루스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시스. 예. 이시스가 그쵸, 이제 그쵸, 굉장히 그쵸. 예. 극성스러운 네네.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루스를 도와주려고 음. 작살로 세트를 찔러요. 어. 둘이 웅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한 게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네. 예, 예. 조금 야비하네요. 예, 작살로 예. 찔러가지고 세트가 너하고 형제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호루스가 당하기도 하고 네. 예, 어떤 때는 또 세트가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예, 이제 예. 정리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호루스하고 세트의 경쟁인데 네. 이제 이시스가 끊임없이 이시스가 약간 최강자 느낌이에요. 죽으면 부활시키고. 뭐. 네, 이시스가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오시리스 신화에서 예. 제목은 오시리스 신화인데 네. 오시리스 신은 그 사실 역할이 살해당하는 그러네. 것밖에 없어요. 그러네. 뭐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네. 다 뭐 호루스를 낳고. 호루스를 그 정도. 잉태하고 뭐 예. 출산하고 키우고 하는 건 다 이시스가 하는 그런 예. 신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루스하고 세트의 대결인데 사실은 이시스가 끊임없이 개입해가지고 호루스를 돕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호루스의 눈이란 표현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 나온 건가요? 예, 여기서 나온 거 맞습니다.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신화에서 보시면 하늘신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하늘신, 천신. 호루스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예. 하늘신 있죠. 하늘 신으로 이제 신격화하면은 네. 그 하늘신의 눈이 네. 태양과 달이 돼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도 하늘신의 이제 오른쪽 눈, 왼쪽 눈 이게 네. 이제 태양과 달인데 네. 그 오시리스하고 세트의 이제 갈등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오시리스하고 세트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워요. 오시리스 세트. 육체적으로 예. 이제 예.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예. 그래서 세트는 오시리스의 눈에 상처를 입혀요. 눈을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핥혔거나 뭐 이렇게 이제 예. 뜯거나 해가지고 눈에 상처를 입히고 호루스는 세트의 고환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격한 부위가 다른 거죠. 둘 다 좀 야비하네요. 예. 가격한 부위가 가격한 부위가 가장 좀 야비한 부위들로 공략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눈이 예.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 예. 다른 한쪽은 이제 고환이 훼손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신화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눈이 훼손됐는데 이걸 이제 누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냐면은 토트라라는 신이 있어요.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란 신이 있는데 예. 그 토트란 신이 달의 신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신이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예. 상처를 입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었다가 이제 살이 차오르면 이렇게 다시 되잖아요. 그래서 눈도 회복되는데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달이 차고 기우는 거예요. 아, 달이 차고 기운. 그렇죠. 이제 태양은 예.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뜨고 지는데 그렇죠. 달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위상 변화라는 걸 하잖아요. 예, 초승달에서 반달이 됐다가 이제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이제 금음달이 되는 요 예. 전체 과정. 예. 29.5일 동안 이제 그런 변화를 보이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대인들이니까 이걸 신화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왜 달이 빛을 잃고 예. 근데 잃었다가 다시 이제 차오르고 보름달이 되고 또 빛을 잃고 이게 이유가 뭐냐? 네. 라고 물었을 때 신화적으로 호루스가 세트하고 싸워서 눈이 눈이 안 다쳤는데 좋았다가 한쪽 눈 다친 거야. 회복되고. 예. 그래서 이제 눈이 다쳤다 회복되는 게 이제 달의 빛이 차오르는. 그러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일종의 이제 하늘신이고 한쪽 눈은 태양이고 다른 한쪽은 달인데 예. 달이 차고 기우는 걸 신화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세트는 어떤 상황이냐면 네, 세트. 오시리스를 잘 보시면 오시리스는 피부색이 녹색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그 화면 보시면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녹색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저기 중앙에 오시리스가 있는데 피부색이 녹색이죠. 사람의 그러네. 피부색인데 예. 되게 이제 녹색의 피부색을 하고 있는 신들은 이제 땅이나 식물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집트가 이제 보시면 나일강이 있고 예.
나일강이 흐르는 곳에서만 이 녹지대가 형성돼서 거기서만 사람이 살 수 네네.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하라 사막, 예. 사막입니다. 예. 그래서 오시리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 아. 네. 그다음에 세트는 보면 피부색이 붉을 겁니다. 네. 세트가 상징하는 게 세트가 뭐냐면 누군가요? 저기서 어디 있죠? 아, 네. 여기서 까맣게 세트, 나오는데 세트. 예, 예. 붉은색이 그러네요. 많아요. 예. 그 세트는 이제 그 주변의 사막. 사막. 예. 아, 그러니까- 비옥한 곳과 황무지. 그렇죠. 어. 예. 사막이 어떤 것이냐면 에너지는 많아요. 에너지는 정말 많죠. 열기와. 뭐 열기 이런 건. 근데 그 에너지가 다 쓸모가 없이 사라져 버리는. 어. 뭔가 잉태가 되지 않고 예.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리는 예. 방대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게 세트예요. 약간 좀 공허함을 느끼는 빌런 느낌이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환이 없다는 게 그래서 뭔가 이 생산성도 없고 생산성이 없어요. 예, 포악하긴 한데 사막이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황무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예. 세트의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이 신격에 맞춰 설명을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예. 게 있고 예. 이런 신화가 그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고대 문명의 그 모든 신화들을 보면은 네. 이 창세 신화가 왕권 신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왕은 파라오죠. 예,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고 예.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전제군주들이 이제 다스렸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화라는 게 세상의 구조가 왜 이런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신들을 네. 빌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왜 왕이 있나? 예. 저 사람은 뭔데 우리를 다스리나? 그렇지. 저 사람 무슨 자격으로?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왕권 신화입니다. 아. 네, 왕권 신화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네.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항상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거고 이게 무질서가 만연해진다. 예.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 가지고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네네. 그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집트 인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거 좋은데 이제 그 정도로만 하면 그러면 그 질서 내가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왜 너 하필 놓냐? 그렇죠. 정당성이 예. 뭐냐?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 근데 나는 거기 플러스 알파.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들어가죠. 대개는 예. 이제 신이 선택한 예.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되는데 네. 이집트에서 이제 그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는 이제 그냥 단순히 왕이 전제군주일 뿐만 아니라 반은 신이에요. 신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을 갖냐면은 예. 인간의 대표로서 신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재정일치 사회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재와 정이 일치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단순히 예. 파라오라는 인물이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제사를 모시는 우리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의 역할을 겸한다. 음. 그럼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인간하고 신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신을 만나야 되거든요. 신과 마주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신을 함부로 못 만납니다. 일단 신의 권위나 위압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 히브리 성서 같은데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을 만나면 인간이 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을 만날 수 있는 인물이 파라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화를 끌어와서 네. 이 파라오의 신성성을 이제 우리가 정당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호루스 있죠. 호루스. 예. 호루스가 보면은 오시리스라는 이 왕 다음 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루스를 뭐로 보냐면 살아있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보는 거죠. 호루스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신화적 선례라는 개념을 씁니다. 신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럼 신화가 뭐가 되냐면 일종의 선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화적 선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예. 왕은 뭐 아무리 신성하고 이래도 본질적으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신이라며. 왜 죽어? 왜 죽어? 이거 설명해야 돼. 어떻게 된 거야? 오시리스도 죽지 않았냐? 오시리스 신인데 죽었잖아요. 그런 오시리스- 선례가 있지 않냐? 예, 오시리스처럼 왕이 죽으면 네. 지하세계로 부활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 버려. 아. 그 지상은 비잖아. 네. 그럼 그 빈 지상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호루스가 호루스죠. 다스려야 돼. 예. 그럼 그 호루스가 누구냐면 우리 새로운 왕.
새로운 우리도 지금, 파라오. 네, 새로운 파라오. 앞서 그래서- 신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냐? 그렇죠. 왜 못 네. 믿냐 이거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기가 맞는 거죠. 왜 왕이 죽는지도 설명이 되고. 네. 그럼 세트의 공격을 받아서 죽지 않았냐? 이 세트가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공격을 해서 그러네. 왕이 죽었는데 네.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네. 이 왕은 이제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명계의 왕이 될 거고. 죽은 왕은 오시리스처럼 예. 피라미드에서 부활을 하고 그렇죠. 새로운 왕은 호루스 포지션이 예, 그렇죠. 되는 거죠. 호루스 포지션에 예.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당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불러. 살아있는 호루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예. 그 왕의 신격은 호루스하고 동일하니까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우리 통치의 호루스, 정당성을. 살아있는 호루스 이렇게 예,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 가져왔다. 예. 근데 이집트 사람들도 이거를 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매년 오시리스 축제를 열었다고요. 예. 예. 오시리스 축제 뭐 이집트 전역에서 이제 그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 도시들마다 이제 모시는 주신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역신. 예, 지역신이 있습니다. 아비도스라는 곳은 이제 오시리스를 주신으로 모시는 곳인데, 네. 사실 이제 오시리스는 이집트 모든 그 이집트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숭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예. 아비도스라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서 사실은 숭배됐던 신인데 이제 아비도스가 오시리스를 이제 주신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종교 중심지가 되면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성스러운 도시, 뭐 바티칸이나 메카 같이 성스러운 도시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시리스 부활 축제 같은 예. 축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 이제 현대 종교 중에도 뭐 종교적인 축제, 종교적인 축제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순례, 성지 순례. 성지 순례 가는 예. 종교 문화가 있잖아요. 옛날 이집트인들도 똑같았어요. 거기로 몰려드는 아비도스에 거예요? 가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시리스 부활 축제가 있으면은 네. 축제 이제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제 참여하려고 이야. 노력하고 그다음 축제가 이제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고 네. 그다음 왕이나 아니면 왕이 임명한 이제 아주 고위직 신관이 가서 축제를 주관하고 예. 그러면 이제 대개는 축제는 신전에서 가마가 나오거든요. 가마요? 예.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신전이라는 그 종교 건물이 있고 네. 그 지성소 안에 예. 신상을 모시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신상이 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신전 의뢰에서 예. 그 신관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숭배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신상에 대한 어떤 의뢰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건 신관들이 전문 신관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를 계기로 해서 신상이 신전 밖으로 나와요. 예.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 가마 같은데 모셔져서. 네, 네. 유일하게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신상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그러네요.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축제인데 일본의 마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일본 마쓰리? 일본 마쓰리 하면 이렇게 그 그쵸. 가마 그 사람들이 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러네요. 으쌰으쌰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신관들이 가마를 어깨에 메고 나와요. 어. 예. 그럼 이제 배 모양의 이제 가마에 신상이 모셔져 예. 있고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환호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행렬이 이제 사막으로 가서 오시리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이 이제 사막으로 가서 네. 사막에서 의례적으로 살해를 당하고 다시 이제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화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순환극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오시리스도 순환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트에서 순환받고 그렇죠. 죽고 이러니까 예. 그런 순환극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종교극의 형태로 신관들이 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활 행사 이런 거는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은 아주 그 깊숙한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 언제나 똑같지만 부활하셨다.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또 부활하면 그 다음 날 와서 성대하게 이제 부활 축제를 하고 야. 이제 축제가 마무리되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이제 요즘이랑. 고대 이제 그 축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예. 요것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벽화나 신전에 남겨놓은 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앞서도 봤지만 그 몸은 사람인데 동물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동물 머리인가요? 아니면 뭐 탈을 쓴 건가요? 뭘 상징하는 건가요? 이게? 예. 이걸 이제 예.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질적이다. 예. 반인반수잖아요. 네, 반인반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해하지 못했던 민족이 그리스 민족들, 그리스인들. 나중에 와서. 예.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되게 신들이 사람 형태거든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신인 동형이라고 하거든요.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다. 네. 신인 동형인데 신인 동형 문화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스 때부터 강화가 됐죠. 근데 이집트는 온전하게 사람 모습인 신들도 있는데 네. 대개는 사람의 몸에 특정한 동물의 머리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인 2형이네요. 예. 신인 2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가. 예. 그럼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일단 오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느낄 수 있죠.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도 자의식이 있고 다 의식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뭐뭐가 싫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신적인 네. 능력들, 요걸 신들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감각, 의식, 의지, 네. 요거를 신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은 인간. 예.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 동물 대가리. 그거는 예. 동물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능력, 인간은 못 가지는 특출한 능력, 예. 그거를 체현했다. 일종 인간 입장에서는 초능력 비슷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개는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태로. 그럼 그 동물마다의 그 강점 같은 거를 그 신이 부여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호루스 같은 경우에는 매거든요. 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가 태양신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이제 새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이제 지상에서 이제 날 수는 있는데 잘 안 날고 지상에 붙박혀 사는 새들이 있어요. 참새, 비둘기 이런 새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주 저 멀리서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활강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독수리나 그렇죠. 매 같이. 그래서 이제 매가 언제 출현하냐면은 이제 매는 날개를 쫙 펴고 활강을 하거든요. 상승 기류가 있어야 돼요. 상승 기류가 있으려면 이게 지상이 어느 정도 데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태양이 어느 정도 고도의 높이에 올라가서 이제 이 태양이 최전성기일 때, 그때 매가 저 멀리 하늘에서 딱 떠와요. 이렇게 한낮. 그렇죠. 한낮에 그때쯤 매가 이렇게 이제 한낮 좀 되기 전부터 나오긴 하는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그때 딱 나오는데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저기 멀리서 날아다녀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쟤는 태양신이 강성할 때 나타나는 태양신의 동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시력도 굉장히 좋고. 아니 그다음 근데 멀리 호루스의 눈이잖아요. 매의 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상관없나? 약간 신기하지 않나요? 호루스의 눈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하늘에 속하는 존재. 뭐 또 태양신 하늘에 속하는 존재면 하늘신 태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호루스 말고는 그러면 또 다른 동물. 다른 동물들도 뭐 있는데 순양 같은 경우에는 순양. 크눔 같은 신이나 뭐 이런 신들이 순양으로 나오는데 순양은 이제 생식력, 강한 생식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요. 정력, 스태미나라고 스태미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트 같은 경우에는 따옥인데 뭐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까 치료하는 애 아니었나요? 치료하는 신. 치유의 신이기도 하고 달신이기도 하고 이제 검은 따오기가 자기 상징 동물인데. 그러니까 상징 동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따오기는 뭐 이제 뭐 자로 잰 듯이 걷는다 아니면 뭐 자로 잰 듯이 걷는다는 모델 워킹을 말하는. 자로 잰 듯이 걷기 때문에 이게 엄정성, 정밀함을 나타낸다부터 해가지고 뭐 부리가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워낙 오래전에 이게 형성이 됐고 사실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교적 전승이 형성되면 그냥 계속 따르거든요. 그쵸. 왜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우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따르니까 저쪽도 다양한 기원들이 있어요. 자칼머리한 자칼머리한 신도 있죠. 아누비스라는 개머리처럼 생긴. 아누비스인데 아누비스는 저게 자칼이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입니다. 객과 동물인데 이제 저게 초기에 무덤에 자주 왔어요. 저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캐빈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먹는. 그래서 사람 매장에 놓으면 제가 와서 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얼쩡거리니까 얘는 죽은 사람하고 관계 있는 신이구나. 저승과 관계 있는 신이구나 해서 이제 저승과 어떻게 하든 연관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동묘지하고 공동묘지의 수호신. 사실은 이제 파괴하는 신인데 공동묘지를 파괴하는 동물인데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공동묘지의 수호신. 그다음 객과 동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걔가 이렇게 앞에 쫄래쫄래 사람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서면 지도 서고 네. 그다음 가다가 잘 따라오나 돌아보기도 하고.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개가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자칼도 가이드인가? 그렇죠. 네. 예, 자칼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이 보면서 얘들이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길 앞잡이, 안내자. 길 안내자인가? 그 저승의 길을 안내하는 신이에요. 자칼이.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래. 그런 신격들을 부여해요. 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소박한데 처음에 이제 그런 동물의 속성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게 부여하고 그게 이제 신의 머리로 이제 그 표상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또 재밌는.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그 밖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흥미로운 신화 속 이야기가 있다면 몇 개 듣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태양신과 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태양이 뜨는 건 당연하거든요. 태양은 늘 뜨죠. 네. 예. 이제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아니까 예. 태양이 어떻게 뜨는지. 근데 고대인들은 이런 천체들, 예. 뭐 태양이나 뭐 달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이거든요. 예. 신이면 인격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어제까지는 태양신께서 잘 떠올라 주셨는데 오늘 안 떠오르면 어떡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걱정. 태양이 안 뜬 적이 있어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걱정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태양신 입장에서는 일종의 아침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떠오르는 게 예. 이제 하루를 시작한 출근하는 건데 안 그럴 수 오시면 있잖아요. 결근하시면 어떡하나. 나 오늘은 좀 떠오르기 싫은데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인간이 그런- 걱정을 해주고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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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찬가. 찬가. 예, 찬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 이제 신들에게 대해서 칭송하는 찬양을 거죠. 보내고 예. 칭송하고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태양이 신이란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태양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한 번도 걸으시지 않고 떠오르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만약에 네. 태양신께서 한 번이라도 나 오늘은 힘들어 나 오늘 안 떠올려. 결근하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난다. 그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태양신의 예. 그 의지이기 때문에. 예.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거 이제 마음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태양신 정말 멋지십니다.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개근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찬가의 기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 찬가가 이집트는 태양신이 워낙 중요한 신이기 때문에 예. 태양신 찬가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되게 보시면 태양신이시여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당신이 떠오르시면 모든 게 살고 당신이 지면은 모든 게 죽습니다. 예. 오늘도 뭐 찬란한 모습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약한 힘이나마 왜냐하면 이제 당신 신화의 시대니까 예. 인간의 그 힘이란 건 정말 보잘것 그렇죠.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알고 있긴 한데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개길식이라도 하면 난리 나겠네.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은 엄청난. 진짜 난리 나겠네. 진짜 엄청난 재앙이죠. 그럼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예. 오늘 결근하셨어. 오늘 무슨 우리가 침성을 충분히 안 해서.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예.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모든 문화마다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기성 아니면 규칙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는 게 일종의 찬가로 표현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태양신이 모욕을 당해서 안 떠오르려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네? 그러니까 네. 신 중에 한 명이 예. 태양신을 모욕을 합니다. 해서. 태양신 이제 빈정이 상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안 나 오늘 안 떠오르고 싶어 해가지고 신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요? 떠오르게 하는. 그 일본 신화에도 있거든요. 그래요. 일본 신화에도 그 일본의 이제 그 태양신이 이제 아마테라스 모오미카미라는 그렇죠, 굉장히 큰 여신인데 예. 그 신이 이제 자기 남동생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안 떠오르려고 합니다. 비슷한 신화가 이집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화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신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거든요. 밤 되면은. 네. 우린 태양이 져버린 거잖아요. 지구와 그렇죠.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져버린 건데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내려가는 거네. 매일 내려가죠. 매일 내려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일강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주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배를 타고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이제 항해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지하 세계에 흐르는 강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아포피스라고
용 같은 우리로 치면 용 같은 존재가 어. 있으니까 사악한 용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뱀이 좋은 뱀도 있고 나쁜 뱀도 있는데 예. 아포피스는 이제 나쁜 나쁜 짓을 뱀. 하는 뱀. 그래서 태양신의 물을 마셔버려요. 얘가. 어. 태양신이 그 이동하는 그 배 강물의 물을 마셔버려 가지고 네. 그럼 멈추죠. 네, 태양신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네. 또 신들이 합심해서 이제 아포피스를 죽이고 어. 네, 다시 이제 물이 흐르게 해서 이제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공공의 적이 등장한. 네, 뭐 그런 그 태양신이 이제 뭐 공경을 겪지만 결국 극복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 뭐 재밌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집트 신화, 오시리스 신화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유성환 교수님과 지난주에서 함께했고요. 잡지사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성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